가을의 어느 늦은 오후, 서울 근교의 조용한 소도시 안성에 위치한 아파트의 서유는 창문 너머로 천천히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낮게 깔린 구름과 습기가 짙은 공기 속에서 빗방울들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유리창 위를 천천히 타고 흘렀다. 집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의 서유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 작은 존재로 느껴졌다. 그날 아침, 남편 지훈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광고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 미팅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서윤과 지훈은 새벽처럼 짧은 눈인사만 나눈 채 작별 인사 대신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씁쓸한 장막을 들이우는 듯했다. 지훈이 떠난 후 서윤은 말없이 집안의 조명을 켜고 부엌에서 와인과 간단한 안주를 준비했다. 오늘 하루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민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석, 태훈, 그리고 동혁. 모두 지훈의 대학 동기들로 서윤이 가끔씩 마주치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근한 얼굴들이었다. 메시지에는 근처야, 잠깐 들를게요, 눈도 방긋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래, 와도 좋아라는 답장을 보냈다. 잠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살짝 뛰었다. 문을 열자 민석이 씩 웃으며 첫 번째로 들어섰고 그 뒤로 태훈이 버터 향이 나는 작은 과자 상자를 들고 동혁은 들판에서 꺾어온 듯한 야생화 한 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쩐지 촛불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가 집안에 퍼졌다. 민석은 최근에 다녀온 부산 출장을 이야기했고 태훈은 회사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농담을 던졌다. 동혁은 서윤의 가족 이야기를 물었고 서윤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와인 잔을 닫고 차가운 화이트 와인을 얼음통에 넣는 그 순간 서윤은 다시 태어나듯 자신의 존재를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를 그저 아내가 아닌 서윤이라는 사람으로 봐주는 듯 했다. 지훈이 디제잉하던 그날 밤, 지갑 잃어버렸던 거 기억나?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태훈이 차 바퀴를 부쉈던 것도. 태훈이 끼어들었다. 그때 내가 레이서 흉내 내다가. 서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농담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자유롭고 가벼웠던 자신으로 돌아간 듯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졌다. 동혁이 와인의 향을 음미하며 칭찬하자 민석은 그녀의 무릎 옆 팔걸이에 살짝 손을 얹었다. 태훈은 말없이 또 다른 촛불을 켰다. 서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시간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이 끝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질 것임을 알지 못했다. 빗소리는 계속되었고 방 안의 촛불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들 셋과 함께하는 이 밤, 서윤은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한가운데에서 문득 다가올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음 한구석에선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그녀 자신도 다음 장면을 알지 못했다. 이튿날 오후, 서윤은 거실 커튼을 정성스럽게 다림질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도 어젯밤의 그 미묘한 온기가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었지만 다시는 넘어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맡겨둔 채 집은 예전처럼 고요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띄운 메시지 화면은 다시 한번 그녀의 결심을 흔들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영화 볼래? 태훈이랑 같이. 민석의 메시지였다.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민 끝에 답장했다. 좋아, 몇 시에 갈게.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설마 빗속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건 아니겠지? 혼잣말로 웃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녁 7시, 서윤은 연한 베이지색 니트 드레스에 검은색 스웨이드 부츠를 신고 긴 머리를 부드럽게 웨이브로 말았다. 목에는 은은한 진주 목걸이를 걸어 단아함을 더했고 손목에는 심플한 실버 팔찌가 빛났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웃어보며 오늘은 그냥 좋은 친구들과의 시간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민석, 태훈, 동혁은 이미 거실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석이 버터 향이 가득한 팝콘 봉지를 들고 있었고 태훈은 태국 음식 배달 상자를 여러 개 들고 있었으며 동혁은 부드러운 플리스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을 환하게 맞으며 조심스레 불을 낮추고 은은한 조명과 촛불로 거실을 채웠다. 오늘 날씨가 영화관보다 더 로맨틱하네요. 빗방울이 마치 조명 장치 같아요. 민석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린 무료 VIP석이야. 태훈이 덧붙였다. 동혁은 살짝 웃으며 근데 VIP가 이 정도면 우리 집은 진짜 궁전이겠네라고 농담을 던졌다. 서윤은 살며시 웃었다. 그들 사이에 흘러가는 편안한 분위기가 그녀를 조금씩 풀어주었다. 그러나 동혁이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고 민석이 다정하게 눈을 맞추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다. 영화는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였지만 서윤에게는 각 대사가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동혁의 눈빛은 낮에도 햇살보다 따뜻했고 민석은 자주 그녀의 안부를 묻는 듯했다. 태훈은 조용히 그녀의 손가락을 스치며 마치 작은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차 마실래요? 서윤이 말하며 다가가자 동혁이 손목을 잡은 채 살짝 머뭇거리더니 차보다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죠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서윤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민석이 재빨리 그만. 우리 집에서 차는 순수한 차일 뿐이야. 라며 웃음을 터뜨려 긴장을 풀어주었다. 서윤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다. 역시 너희들은 절대 평범하지 않구나. 그녀가 농담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촛불과 조명은 점점 더 아늑하게 집안을 감쌌고 세 사람과 서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그러나 서윤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는 남편 지훈의 빈자리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무거운 고민이 교차했다.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고 모두가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누구지? 서윤이 받는 동안 거실 공기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전화를 끈 차 서윤의 얼굴에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지훈이야. 비행기 도착이 늦어진대. 그녀는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놓았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응, 괜찮아. 오늘 밤은 조금 더 이 시간을 즐기려 해라고 답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눈빛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알았다. 이 밤이 단순한 우정의 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면 서윤의 삶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닥칠 것임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도 좋겠죠? 민석이 농담처럼 말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서윤은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에 눈을 떴다. 어젯밤에 따뜻했던 분위기와 달리 집안은 무겁고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 동혁이 건네준 작은 야생화 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 꽃잎들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선 서윤은 은은한 베이지빛 실크 로브를 입고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었다.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이지만 우아함을 잃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민석의 메시지가 떴다. 오늘 오후에 식물원에서 산책 어때? 스낵도 가져갈게.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좋아, 3시에 만날게. 마음속에선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만남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다. 오후, 서울 근교의 양재 식물원 입구에서 서윤은 연한 그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민석을 만났다. 민석은 손에 작은 라탄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안에는 올리브 포카치아, 산양 치즈, 그리고 로즈마리 향이 나는 차가 담겨 있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민석이 수줍게 웃었다.
두 사람은 푸르른 나무와 꽃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식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유는 자신이 최근 발화시킨 바질 화분 이야기를 꺼내자 민석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그럼 내가 조금 도와줄까? 나도 식물을 좀 키워볼까 해서 라고 말했다. 벤치에 앉아 함께 간식을 나누며 서유는 민석의 눈동자 속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조용한 말투는 그녀에게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태훈의 이름이 떴다. 오늘 점심 빠르게 할래? 시내에서 만날까? 서유는 바구니 옆에 놓인 작은 노트북을 열어 잠시 고민했다. 또 시작되는 걸까? 하지만 결국 13시에 시내에서 보자라고 답장을 보냈다. 점심 약속 장소인 종로의 작은 비스트로에 들어서자 태훈은 밝은 플로럴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두 접시의 차가운 파스타와 방울토마토 샐러드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좀 가볍게 먹자고. 태훈이 웃으며 말했다. 서유는 태훈의 다정한 눈길을 느끼며 그의 솔직한 대화에 잠시 마음을 열었다. 태훈은 자신의 도예 공방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유는 그에게 작은 스케치를 보여주며 격려했다. 그 순간 태훈이 무심코 내민 손이 그녀의 팔을 스쳤고 서유는 그 따뜻함에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식사를 마칠 즈음 태훈의 휴대전화에 지훈 도착, 곧 집에 도착이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서유는 급히 웃음을 지어 보이며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인사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훈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유는 운전대에 손을 꼭 쥐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정돈된 공간 속에서 서유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갈피를 잃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전화기가 울렸다. 동혁이었다. 책 한 권 가져왔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가 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포근한 눈빛은 마치 그녀의 불안을 어루만지는 듯 했다. 서유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고 조용한 거실에 앉아 함께 시를 읽었다. 동혁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고 서유는 눈을 감고 그 음율에 몸을 맡겼다.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살짝 감싸자 서유는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도 그 온기를 거부할 수 없었다. 문득 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귀가였다. 서윤의 심장은 마치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고 어둠 속에서 내려오는 남편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 뒤에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서윤의 방 안을 채우던 어느 날,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지만 서윤은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거리를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간 틈을 탑워크로 내려가 모카포트에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베이지색 실크 로브를 살짝 걸친 그녀의 몸매는 아침 햇살에 은은하게 빛났고 긴 목선이 여릿하게 드러났다. 손목에는 어제 동혁이 선물한 은색 팔찌가 반짝였다. 커피를 탁자 위에 조심스레 놓으며 서유는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했다. 태훈의 메시지였다. 오늘 빈티지 마켓 갈래? 재밌을 거야. 잠시 고민하다가 서유는 오늘은 집안일 해야 해서 다음에 꼭이라 답했다. 마음 한편에서는 태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거실에 들어서자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커피 고맙다라며 다가왔다. 그의 평범한 인사에 서유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오늘은 좀 조용히 지내자고 말했다. 그는 눈치를 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켰다. 점심시간이 되어 서유는 간단한 그릴 채소 샐러드와 통밀빵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훈은 무심한 듯 식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새 다큐멘터리 봤어? 유럽 정원에 관한 거야? 서윤이 말을 꺼냈지만
지훈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고 침묵이 식탁을 감쌌다. 오후가 깊어가자 서윤은 오래된 식물학 책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잊었던 꿈과 욕망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발코니로 나가 최근 키우기 시작한 바질과 민트 화분에 물을 주었다. 상쾌한 허브향이 코끝을 간지렸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밖으로 나가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고민하던 찰나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석이었다. 사진 워크숍 있는데 관심 있어?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지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손가락이 망설임 끝에 무시 버튼 위에서 멈췄다.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 무렵 지훈이 산책을 제안했다. 가까운 한강공원으로 향한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지훈은 차분히 차고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서윤은 그의 말에 집중하지 못했다. 분홍빛 노을 아래 그녀는 속으로 갈등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온 밤, 지훈이 깜짝 선물로 요리책을 내밀었다. 이탈리아 요리 좋아한다고 했던 거 기억해서?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서윤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갈라져 있었다. 촛불을 켜고 준비한 간단한 토마토 스파게티를 함께 먹으며 서윤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 촉감에 가슴이 떨렸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의 만남과 감정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지훈의 눈을 바라보려 했지만 말이 막혔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결정을 내려야 해.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지훈의 숨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은 두 갈래 길 위에 있었다. 한쪽은 익숙한 안전과 책임, 다른 쪽은 알 수 없는 미래와 욕망이었다. 눈을 감으며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창밖에서 부드러운 빗소리가 시작되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대신해 속삭이듯 빗방울은 천천히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다음 날 그녀의 선택이 모두를 바꿔놓을 것을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녀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성의 흐린 아침, 서윤은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는 살짝 몸에 밀착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은은한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 발끝에는 세련된 하이힐 대신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가죽 플랫 슈즈를 신었다.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걸어 은근한 여성미를 드러냈고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반짝였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렀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휴대전화 화면을 봤다. 민석, 태훈, 동혁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해야 했다. 오늘은 각자 따로 만날 거야. 이 모든 게 끝나야 하니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먼저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10시에 우리 집에서 만나자에 잠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윤은 심장이 뛰었다. 문을 열자 민석이 환한 미소와 함께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가 건넨 것은 손수 구운 호두 쿠키였다.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서윤도 조심스레 자신의 마음을 꺼냈다. 고마워, 민석 씨. 너희 덕분에 많이 생각할 수 있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행복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묘한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그가 일어나 집을 나서자 서윤은 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후가 되어 태훈이 도착했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고 안에는 직접 만든 도자기 책갈피가 들어 있었다. 내가 내 삶의 중요한 장이었다고 생각해. 태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윤은 감동받아 그를 안아주었다. 잠시 후 태훈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가 살짝 놓았다. 그 짧은 접촉에 서윤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마지막으로 동혁이 찾아왔다. 그는 야생화 한 다발과 함께 조용히 들어와 시집 한 권을 건넸다. 내가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담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서유는 앉아 함께 시를 읽었고 동혁의 손길이 가끔 그녀의 팔을 스쳤다. 그 순간 그녀는 깊은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이별의 순간은 다가왔다. 동혁이 문을 나서며 살짝 미소 지었고 서유는 그 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 저녁이 되어 서유는 집안을 정돈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촛불을 끄고 거실을 정리하며 이제 다시 내 삶을 살 거야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문득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 오늘 일찍 끝났어. 집에 가는 중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서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래, 조심히 와. 이 그녀가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미완의 이야기가 남아있었다. 그 속삭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유는 속으로 다짐하며 앞으로 펼쳐질 삶의 문을 조심스레 열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서윤의 심장을 다시 한번 요동치게 했다.